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지난 한 주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같은 이유로 지난 한 주 동안 유럽 증시 상승불을 켜내며 마감할 수 있었던 건데요.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연달아 나오면서 유럽 증시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42% 상승했고요.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1.5%로 1%대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 같은 경우에도 0.32% 오름세 나타내면서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렇게 주요국들 일제히 빨간불로 물든 모습이었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 이 부분이 긍정적인 재료가 된 가운데 ECB가 오는 4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면서 이렇게 유럽 증시 강하게 상승해 줬습니다. 도이체뱅크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6월보다 4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유럽 증시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에서의 리스크가 점차 불거지면서 WTI 가격 1% 넘게 상승했고요. 1.12% 오른 78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0.74%,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도 0.26%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이렇게 에너지 관련해서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되는 그러한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전 가장 큰 원인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서 긴장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고 가자 전쟁이 중동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불거지면서 이렇게 WTI 가격은 무려 1% 넘는 상승세를 나타낸 건데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부의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의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요. 이는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와의 긴장까지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더 불거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이렇게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크로적인 환경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매크로적인 전망을 살펴봤을 때 대표적으로 모닝스타는 원유 수요가 시장의 예상만큼 극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고 공급 역시나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30년 이후 유가가 구조적이라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유가에 대한 구조적인 상승 전망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WTI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금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 0.45%로 상승했고요. 2024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려 2% 넘는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눈에 띄고요. 백금 같은 경우에도 0.91%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지난 한 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금리 인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말 동안에 보도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준 FOMC가 금리 인하 계획을 포기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 비상이 켜졌다라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이 원자재, 특히나 금속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에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뉴욕 증시 금요일 시장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요? 예, 미국의 예상을 상회한 인플레이션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37, S&P 500은 0.48, 나스닥은 0.82%, 러셀 2000은 1.39%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전달 대비 0.3% 상승해 예상치였던 0.1%를 상회하며 5개월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통상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미국 국채 상승이 지속된 점이 시장에 부담을 가한 가운데 생산자 기준 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0.4% 하락한 데 이어 12월에도 0.1%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지만 1월 들어서는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가 전달 대비 0.6% 올라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0.1%를 크게 웃돌았고 이것은 지난해 1월 0.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소매, 방산, IT, 임의 소비재, 금융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295%,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점이 금요일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향한 지속 가능한 경로로 가고 있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명될 수 있지만 시가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자신이 지난해 12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언급했다면 느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인플레이션과 완전 고용 등 두 전망에 대한 리스크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대한 들이 기대에 찬 낙관주의 또는 그간 억눌렸던 활기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진전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수요의 폭발을 갖고 올 수 있다면서 또한 유동성의 핵심 지표인 하루짜리 역환매 조건부 채권 즉 오버나이트 역레포 잔액이 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밑돈 것으로 확인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반독재 규제 당국이 음원시장에서 애플이 권한을 남용해 경쟁사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벌금 5억 달러를 애플에 부과한다는 소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초 EU 반독점 규제 당국이 애플에게 5억 유로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면서 EU가 애플에게 벌금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빅테크 업체에게 부과하는 벌금 중 최대 규모로 매출의 10%인 270억 달러를 벌금으로 매길 것이라는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는 크게 낮은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2019년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고 애플은 애플 뮤직에는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스포티파이 등엔 매출의 30%의 수수료를 물렸는데요. 애플은 지난해 6월 EU 규제 당국과의 비공개 공청회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타사 결제 수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방식을 바꾸는 등 반독점 요소를 제거했다고 해명했지만 스포티파이 측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전 세계 직원의 2%에 달하는 약 1,600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한 나이키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2.4% 하락해 103달러 5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존 다나허 나이키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회사는 러닝과 여성 의류, 조던 브랜드 등의 부분에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오레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나이키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약 83,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감원은 매장이나 유통센터 직원, 혁신팀 직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나워 CEO는 경쟁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업무를 줄이고 전환하고 매각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감원은 오늘 16일부터 시작되며 3월 말까지 2단계 감원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이키는 작년 12월 올해 매출 전망을 낮춰 잡으면서 일자리 감축과 조직 간소화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최대 2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프레지던트 데이 공휴일로 인해 뉴욕 증시는 휴장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휴장 소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미국 증시 한 주 마감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는 지난 한 주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1.34% 오른 2,648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9%로 소폭 밀려 내려갔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0.19% 하락한 857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15일 미국 증시가 상승해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특히나 코스피 시장 쪽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물론 코스닥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좀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줬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수급 상황은 어땠을지 수급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먼저 거래소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함께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5,643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은 2,706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8,41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함께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됐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을 출회하면서 결국에는 약보합권 수준에 그쳤는데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16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는 2차 전지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 종목들 금요일 시장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셋업체부터 소재 종목들까지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 셋업체들 보시면 삼성 SDI가 4.79% 상승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3.67%, LG화학이 4.24%, SK이노베이션이 3.9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소외가 됐었던 2차 전지 종목들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셋업체들도 이렇게 무겁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소재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시면 일제히 빨간불로 물들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시장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0.83%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소폭이지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0.79% 오른 가운데 코스모 그룹주들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6.22%, 코스모 화학이 2.44%, LNF 쪽에서도 2.85%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2차 전지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미국 증시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15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영향이었습니다. 전 15일 정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6% 넘게 상승했고요. 오랜만에 200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투심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200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에 약 3주 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스톡옵션 관련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된 건데요. 앞서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테슬라 이사회와 일론 머스크 CEO를 상대로 낸 560억 달러 규모 보상 패키지 승인 무효 소송에서 이사회와 머스크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업데이트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고 그러한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를 확산시켰습니다. 다만 지금 기준으로 이제 테슬라의 종가를 확인해 보시면 200달러 선을 어느 정도 조금 하회를 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케어랩스가 29.93%, 인성정보가 29.85%로 이 관련 종목들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23.26%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컴퓨터도 14.01%,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7.93% 상승해주면서 원격 진료 관련 종목이라든지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우선 전공의들과 정부 간의 강대강 전면전, 이 대치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이 대체안으로 떠오르면서 금요일 시장 강하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이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전공의들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엄정 대응 의지를 재확인시켜주는 흐름이 또 주말 동안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추진과 의사들의 반발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의료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욱더 늦출 수가 없고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 이슈와 관련해서 또 어떠한 흐름이 새롭게 나타나게 될지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은 또 어떠한 흐름을 나타낼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전공의들이 반발에 나설 경우에는 그 대체안으로 원격 진료를 좀 내밀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시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